여러분, 안녕. 오늘은 물질의 특성 세 번째 소단원을 나갈 건데요. 물질이 녹는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 두 번째,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다음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볼까요? 더운 여름에 물고기는 왜 수면 위로 올라와 뻐끔거릴까요? 여러분들, 물고기들이 뻐끔거리는 거 본 적 있나요? 여기 어떤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해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용해도라는 수업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아까 용해도라고 했는데요.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용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용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예시로는 물에 우리가 설탕을 섞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들 물에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섞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설탕이나 소금은 가루 형태로 되어 있거나 각설탕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고체 형태에서 물에 녹이면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리죠. 그 고체 상태가. 이런 경우를 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해와 관련된 다른 용어들을 살펴보면 먼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은 용질, 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설탕이 용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고 하고 여기서는 물이 용매에 해당될 겁니다. 이런 용질 같은 경우는 대체로 상태가 고체나 기체 형태이고 용매 같은 경우는 액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용질이 뭐고 용매가 뭔지 찾기 쉬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용질과 용매가 용해되면은 만들어지는 물질이 용액이라고 하고 이때도 액체 상태겠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질인 설탕이 고체 형태로 있는데 이게 용매인 물에 섞이게 되면 용해 현상이 일어나요. 용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용매의 입자들 사이에 설탕이라는 용질의 입자들이 나눠져서 이렇게 섞이게 돼서 고체 형태가 액체 형태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때 설탕물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액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용액의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는 용매와 용질 입자가 균일하게 섞여 있으며 투명하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방금도 봤듯이 용매 입자 사이사이에 용질 입자가 끼어져 들어가면서 균일하게 섞여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투명하다는 거 원래 하얀색이든 갈색이든 이런 색깔이었던 설탕이 녹아 들어가면서 투명해지죠. 다만 색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큼 섞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가루 형태가 아니라 녹아져 들어간 형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용질의 입자가 보이지 않고 밀도가 고르다. 그래서 밀도가 고르다라는 거는 아까 첫 번째에서 용매와 용질 입자가 균일하게 섞여 있다라고 한 거와
동일한 말인데요. 균일하게 섞여 있으니까 어떤 거를 뜨더라도 밀도는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용질 입자가 가루 형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름 종이로 걸러주는 입자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놓아두어도 가라앉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녹아있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다시 나오는 거, 이런 걸 석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온도가 유지돼야 돼요. 처음 녹인 온도가 유지된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뜨거운 물에다가 설탕을 섞었어요. 뜨거운 물에 설탕을 섞었을 땐 다 녹았어요. 근데 이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가루 형태로 이 뜨거운 설탕물이 식게 되면 가루 형태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는 후에 왜 그런지 배우게 될 건데, 그런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온도가 유지돼서 용액 형태로 균일하게 섞여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액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게요.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이 있는데요. 우선 포화 용액은 어떤 온도에서, 특정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에 대한 명확한 뜻은 한문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포화되었다. 이런 말 쓰는데 잘 모르겠다면 한문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불포화 용액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포화 용액은 최대로 녹아있는 거였는데 적은 양의 용질이 녹아있어가지고 용매의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상태의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포화 용액 같은 경우는 용질을 더 녹이면 녹지 않아요. 용질을 더 넣었을 때 녹지 않아요. 왜냐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이니까. 그런데 불포화 용액은 더 넣으면 녹습니다. 그래서 포화되지 않았다. 이 불자는 아니 불자겠죠? 자, 이 두 가지 용액이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더 배워볼 거예요. 그럼 안녕!